와인의 장우성입니다. 네, 와인의 백영수입니다. 어떻게 마무리 잘 돼가고 계신가요? 2010년? 아, 네. 예, 오늘 29일이라서 지금 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예. 그런데 왜 또 노는 날 중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는지. 크리스마스에 인상했죠? 예, 예. 참 제일 궁금한데, 네. 예, 그 왜 다 즐겁게 노는 날 왜 그런 걸 했을까요? 대부분이 일요일에 인상을 많이 어떤 하는데 그런 이번에는 또 반응이 있는 건가요? 네, 어떤 네. 그런 아주 큰 그쵸. 이슈가 될 만한 정책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네. 휴일날 네. 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에 크리스마스에 발표를 그러니까 했더라고요. 뭐 그냥 우연하게 한 게 아니고 네. 일부러 이제 그 휴일날을 통해서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충격을 적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그걸 잘 이해 못합니다. 왜냐면 노는데 네. 편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는 또 이 증권하는 사람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민감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오늘 중국 시간은 네. 기준금리 전격 인상에 대해서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25일자로 저녁에 크리스마스 저녁에 예. 중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었고요. 예. 인상폭은 0.25포인트로 그 지난번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을 했었는데 예. 문제는 지난 10월 19일에 인상한 데 이어서 올해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부분 증권사에서 예상을 했는데 예. 좀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이 많았었고요. 이러한 그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에 대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렇죠. 그 가장 큰 압력이 거죠. 예, 예. 컸었기 때문에 예. 인상을 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그 중국의 기준금리가 인상하게 되면은 예. 위안화가 절상되면서 해외는 자금이 중국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헛마니가 많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인상을 안 했는데 11월 달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워낙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5% 이상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갑작스럽게 28개월 만에 네, 최고치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네, 발표를 했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인플레이션 그 압력을 해소하면서 그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이 뭐 식품 가격 같은 거 예, 이런 부분들. 사실 이제 그 금리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악재인데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쵸. 근데 어쨌거나 그날 장이 안 열렸고 그 다음 날 네, 장이 이틀 빠졌죠. 동안 좀 많이 빠졌죠. 1% 그렇죠. 이상씩 거의 한 3% 이상 빠졌죠. 오히려 중국의 금리 인상을 대외적으로 상당히 다른 네. 국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아주 불확실한 내용들이었잖아요. 이런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네. 예, 어쨌거나 뭐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그 어느 정도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이번에 금리 인상한 부분에서 보셔도 예금 금리 인상폭이 대출 금리 인상폭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셔도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감소하기 위해서 했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네. 그 그림을 차트를 네. 일단 먼저 살펴보시면은 2010년에 들어서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표이고요. 2010년 4월 달에는 2.08%를 기록을 했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0년 11월 달에는 5.1%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번 금리 조정 후에 나타나는 중국의 그 예금과 대출 금리표고요. 보시면은 보통 예금이 조정 후에 0.36%로 조정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정기 예금 1년이 2.75% 그리고 대출 1년이 5.81%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인상폭은 전반적으로 예금의 인상폭이 좀 더 컸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GDP 성장률이 네. 또 한 9%대 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 네, 그렇죠. 예.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판단하는 게 그 중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억제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8% 이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먼저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실행했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과의 네. 어떤 그 관련성. 네.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네. 구매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출 금리가 상승되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한 구매력이 저하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주택 구매에 대한 수요가 아무래도 영향을 좀 크게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해서는 재무 비용 부담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에 따르면은 이번에 그 중국에서 금리 인상한 데 따라서 2011년에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평균 재고 순이익이 한 7% 정도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좀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치명적이죠. 부동산 대출을 낀 사람들은, 그쵸. 받은 사람들은 네.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네. 사실 뭐 저희는 부동산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앞으로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단계적으로 분명히 시장이 떨어졌죠. 그쵸. 그렇죠. 예. 오늘 다시 상승을 했었는데 예. 반등을 했었는데 예. 일단은 업종별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 보고 그렇죠. 있고요. 예. 하지만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중국 증시가 3천선을 돌파하지 못했었던 원인도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3천선을 돌파하지 못했었고요.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에 주는 영향은 좀 단기적으로 한 이틀 정도 하락을 하고 오늘부터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그 중국의 현지 증권사나 지금 유명한 그 해외 투자은행에서 모건스탠이나 이런 로고스를 보면은 내년 상반기에 최소한 2번이나 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대부분이 보고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한 1분기까지는 좀 시장이 많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 한 2분기 정도는 이러한 금리 인상이 시장에 주는 영향이 점차적으로 제한되면서 한 2분기 정도는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측을 네. 상반기에 한 번, 두 번, 뭐 세 번까지 많으면 그쵸. 금리 네.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네. 그러면 그렇죠. 이 장이 아무리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몇 번 걸쳐서 되면 그쵸. 상반기는 어렵다고 좀 네, 한 1분기까지는 네, 많이 네.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1분기까지는, 있고요. 예. 가능하면 2분기부터 반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클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그 처음에 미국 전망을 좀 했었는데 네. 미국 상당히 좋게 봤는데 중국은 그러면 상반기는 좀 1분기는 좀 안 좋고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을 하면서 그렇죠. 3천선을 뚫고 네. 올라가는 그런 어떤 흐름을 예측하시는 거죠? 네, 1분기까지는 네. 인플레이션은 이러한 영향이 아직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2분기 가야 전반적으로 부동산 종목을 포함해서 반등세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타 국가의 상승률보다 중국이 지금 월등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뭐 펀드 또 직접 투자 오죽하면 지금 ETF 미국 ETF가 A주만 투자하는 네, ETF가 네. 상장이 됐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중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해소가 되면 네.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2분기 이후부터는 충분히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